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의 유용한 정보가 다 모여있는 곳 주유소 2부,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을 맞아서 저희 주유소에서는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죠. 자, 오늘도 역시 오사무엘 파트너와 함께 하는데요. 자, 오사무엘 파트너님 굉장히 백과사전처럼 어떤 종목이 들어와도 정말 찬찬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 분입니다. 내 포트폴리오에 고민이 있다면 오늘 종목 상담 남겨보시고 정말 명확한 솔루션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종목 상담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남기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번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즉시 연결이 가능하니까요. 많이 전화 주셔서 솔루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를 통한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역시 접수해서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문자 통해서도 종목 고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종목 상담 내용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요.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채팅창 열려 있을 겁니다.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역시 저희가 최대한 많이 접수를 해서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중에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사무엘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지금 옆에 나와 계신데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지난주에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주 시장이 흘러갔잖아요. 네. 네, 다음 주엔 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세 가지를 유념하면서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외국인의 수급,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 그리고 세 번째는 주봉의 마침을 찍는 금요일 날 종가를 확인하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자, 외국인의 수급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이틀 동안 1조 2천억 정도의 선물의 매도가 나왔고 한 달 동안은 2조,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4조 원의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죠. 그래서 수급의 불균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귀환이 필수적이다라는 거. 두 번째, 원달러 환율입니다. 이것은 같이 엮여 있죠. 외국인의 수급과. 원달러 환율은 1248,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1231원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고점이 1248원이 이제 핵심이죠. 그 자리를 넘어서게 되면 주가 지수는 반대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원달러 환율을 유념하면서 보자. 세 번째, 주봉의 120주선을 잘 보자. 주봉의 120주선 아래로 하회했던 게 4번입니다. 이제 5번째는 아래를 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지켰습니다만 다음 주 120주선을 지키는지 유념하면서 잘 보자.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꼭 명심하면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 참 어떻게 방향성이 흘러갈지 고민이 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원달러 환율 보자, 그리고 주봉의 120주선 꼭 살펴보자, 이런 내용들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도 우리 오사무엘 파트너님의 이런 이야기대로라면 이야기대로 따라하게 된다면 우리는 성공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전에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 고민이 되는 분들은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바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사무엘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음 주 흐름에 대한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어떻게 내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참여 링크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역시 이 방법도 활용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상담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로 먼저 상담을 받아봤는데요. 자, 종목명은 세방전지고요. 76,000원의 매수가, 비중은 5%가 있다, 이렇게 고민을 남겨주신 우리 시청자님이 계십니다. 자, 세방전지 오늘 4.04% 하락해서 73,60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지금 좀 손실 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세방전지 대응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실 줄 아시는 분이라면 좋겠는데요. 세방전지 잘 보십시오. 검정 실선,
검정 실선이 121선이에요. 121선을 통과할 때 거래량이 어땠나요?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죠. 이건 제가 팁으로 드릴게요. 61선, 121선 이런 저항 마디 자리에 오게 되면 거래량이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항 자리를 넘어서기 위해서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의 흐름을 보세요. 121선을 통과한 그 이후에 3일 연속 양의 흐름을 보여줬죠. 아주 긍정적이죠. 오늘은 급락이 나왔습니다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참고의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디오라는 차트 볼까요? 디오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느 자리에까지 왔나요? 여기가 바로 241선입니다. 241선. 하나의 차트는 참고로 보여드릴게요. 한국철각이라는 차트입니다. 한국철각 차트를 보시면 역시 241선 왔죠. 그러면서 음의 모습을 보여줬죠. 세방전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본다 그러면 저는 241선까지는 무난히 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염려하시지 말고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셔도 되고 지금 241선 보이는 가격대가 8만 원대입니다. 8만 원에서 8만 500원인데 점차 낮아지고 있죠.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8만 원부터 8만 400원 사이 여기가 이제 241선 다가오는 저항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오게 되면 매도로 대응을 하고 오늘 4% 하락을 했습니다만 이 121선이 지지라인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매도 목표가를 8만 원부터 8만 400원으로 잡으셔도 돼요. 이런 자리까지는 오는데 여기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다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저항 라인 8만 원부터 8만 400원을 대응해보라. 추가적인 자리에서 대응이 뭐 궁금하다 그러시면은 제가 안내하는 노란 톡방 있으니까 노란 톡방 편하게 들어오셔서 추가 대응 방법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방전지가 고민이신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을 약간 보고 계신데 8만 원에서 8만 400원짜리 온다. 이때 매도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은 에브리봇이 고민이라고 하시고요. 46,600원에 매수를 하셔서 비중을 10% 갖고 계십니다. 에브리봇 오늘 종가 보니까 0.81% 빠져서 42,600원에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에브리봇이 고민인 우리 시청자님도 지금 손실 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까요? 네, 에브리봇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 관련 종목은 많이 있죠. 로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로봇 관련주예요. 로보스타, 로보티즈. 그리고 휴림로봇, 유진로봇 이런 것들이 다 로봇 관련주죠. 주가가 고점에서 계속 움직이는 종목들 대장이 있죠. 로봇주에서도 대장이 있고 또 따라가는 후발주자가 있어요. 로보를 좀 봐볼까요? 자, 로보가 대장이었고 이제 눌렸죠. 차트가 휴림로봇이나 로보나 그다음에 유진로봇이나 다 차트가 비슷하죠. 고점을 계속 경신하다가 눌림이 발생했어요. 눌림이 발생할 때 에브리봇도 똑같이 같은 자리에서 눌림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에브리봇 하나만 보고 대응할 게 아니라 한번 로보를 볼까요? 로보가 급등했던 때 에브리봇도 같이 상승을 했고 눌림일 때 같이 눌림을 주고 있죠. 근데 로보가 어때요? 지금 61선 근처에 와 있죠. 61선 터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근처가 오게 되면 지지로 작용할 수 있어요. 로봇 관련주는 신정부의 정책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봇은 신기술적으로 또는 삼성이 로봇에 투자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로봇 관련주는 올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지지라인에서 지지받을 때 매수, 그리고 고점을 갱신할 때 매도, 이런 패턴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로보나 유진로봇이나 휴림로봇이나 이제 전고점을 갈 때가 중요합니다. 그때는 이제 쌍봉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에브리봇도 혼자서 동반 상승하지 않고 이런 로보나 휴림로봇, 유진로봇 이 로봇주들의 앞서간 대장주들의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고점이 두 개가 나왔죠. 54,000원대 한 번 나왔죠. 그리고 5만 원대 또 한 번 나왔고 그러면 고점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고점을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연결해 보시고 상승 나올 때 고점 연결 추세선에서 매도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표시한 이런 자리에서 매도 대응을 하시라. 지금 가격대를 보면은 49,000원대부터 49,500원 정도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브리봇 로봇 관련 종목인데 로봇 관련주들 새 정부 정책과도 연계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올해 괜찮은 흐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49,000원에서 49,500원에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겠다 이렇게도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만나볼게요. 자, 위메이드가 고민이라고 남겨주신 우리 시청자님이 계신데요. 13만 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5%의 비중 갖고 계시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위메이드 오늘 1.01% 빠져서 88,20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위메이드가 참 주가가 오락가락합니다. 자,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위메이드 참 쉽지 않은 흐름으로 전개가 됐네요. 보니까. 자, 위메이드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종목 보면은 오늘 또 공매도가 좀 많았네요. 오늘 또 매매 비중이 12%나 공매도. 공매도가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위메이드 이 종목은 13만 원대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차트를 좀 아시는 분이 아닌가 싶어요. 121선 왔을 때 여기서 지지받을 거라 생각하고 13만 원대 매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가 오게 되면 확신을 해서는 안 되죠. 지지라는 것은 과감하게 확신을 가지고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지지가 몇 번씩 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121선 하회한 이 장대 음봉 있죠. 장대 음봉. 이 음봉의 신호는 뭐냐면 더 하락을 시키겠다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호 때는 탈출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예측을 하되 내가 예측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는 정리를 하고 관망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 자리를, 이 신호를 놓치신 거예요. 놓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하락을 했을 때 대처를 못하고 계시는 거죠. 자, 다음 자리는 이제 이 자리죠. 이 자리가 241선이거든요. 241선도 하회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주봉에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는 게 주봉이 60주선이 있죠. 이 60주선이 상승을 하면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그러나 확신은 하지 마시고 이제 다음 주가 중요한데 다음 주에 이 60주선을 살짝 깨는 거 괜찮습니다. 깨고 T자형 패턴을 만들든지 아랫꼬리를 단 이런 패턴이 나오면 이거는 의미 있는 신호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주봉의 신호를 보십시오. 주봉의 신호를 보시고 아래 살짝 뺐다가 T자 또는 십자형 도지 또는 아랫꼬리를 단 양봉의 형태가 나타났을 때는 안심하셔도 된다라는 말씀드릴게요. 이런 신호가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주봉에서는 60주선은 상향을 하고 있지만 20주선 어때요? 하향을 하고 있죠. 그럼 이런 거는 여기가 저항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 포인트로 잡아드리는 거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일봉에서 봤을 때 이제 241선을 하회했지만 60주선 지지가 나와서 아랫골을 단 그런 양봉이 나왔을 때 이것은 또 14만 원대까지 향해 가는 그림이 될 수 있다. 궁극적인 목표가는 14만 원대로 잡되 추가 매수 타이밍을 다음 주에 잘 저울질 하시는 거예요. 60주선 살짝 깼을 때 아랫꼬리를 단 게 확인이 되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서 궁극적으로는 14만 원대. 그리고 그 앞에서 한번 끊어야 될 자리는 11만 3천 원대 저항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13만 원대 사셨기 때문에 좀 홀딩 하셔서 14만 원보다는 이제 14만 원이 또 라운드 피겨예요. 왜냐하면 13만 원, 14만 원 앞자리가 자릿수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13만 8천 원, 13만 9천 원대 최종적으로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위메이드가 고민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아마도 좀 차트를 보는 분이셔서 저항선 보고 매수를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좀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60주선 그리고 주봉의 신호를 보시고 아랫꼬리 양봉 나오면 안심하셔도 되니까 추가 매수하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궁극적인 목표가는 14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상담 만나봤고요. 저희가 전화로도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즉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이 전화 주셔서 지금 내 종목 너무 힘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고민 내용 남겨주시면 우리 오사무엘 파트너님께서 정말 상세하게 봐주실 겁니다. 많이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식사는 하셨나요? 아, 예. 네. 요즘에 날씨가 좋은데 어떻게 좀 마음이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네. 날씨도 좋고 그러는데요.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그쵸.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오늘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 되세요? SK 하이닉스요. 네, SK 하이닉스 고민이 되시고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시죠. 매수가가요 12만 3천 원에요. 네. 15%예요. 네, 혹시 뭐 비중을 더 늘리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은 지금 혹시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조금 더 매수를 하고 싶으신 건지 궁금한데요. 아니 지금 뭐 더 추가적인 매수는 할 지금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네. 저점이 지금 깨져가지고 더 네. 하락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를 매도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네, 전화드렸어요. 네. 저희 오사무엘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SK 하이닉스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이런 대형 종목을 우리가 볼 때 몇 가지 체크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대형 종목은 첫 번째로는 수급을 봐야 되죠. 수급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공매도의 흐름을 체크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가가, 이거는 하나의 팁을 드릴 텐데, 주가가 상승했을 때 어디서 갭으로 떠서 상승했느냐, 그리고 하락을 할 때 또 갭으로 하락을 시켜서 떨어졌느냐,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특히나 대형 종목은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두 달 동안 계속 빠진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수급이죠. 수급입니다. 수급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한 달 동안 보시면, 최근 한 달에 보시면 개인이 1조를 샀죠. 1조를 샀고, 외국인은 5,400을 팔았고, 기관은 4,800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1조 원의 매도 물량을 누가 가져갔냐면 개인이 가져갔어요. 1조 원의 물량, 개인이 가져갔기 때문에 빠르게 올리기가 어렵다는 거, 그건 일단은 기억을 하십시오. 쉽지 않다. 바로 상승으로 돌려세우는 쉽지 않다. 두 번째 공매도를 보죠. 공매도는 2%에서 4%, 매매 비중에 많은 비중은 아닙니다. 다행히. 공매도는 비중은 적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갭 하락을 했죠. 갭 하락. 이거는 주가를 핸들링하는 자들의 어떻게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갭상승과 갭하락 이런 부분. 이 부분은 언젠가는 회복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갭상승이 어디서 발생했죠? 왼편에 보면은 10월 달에 갭상승이 나왔죠. 갭상승은 어떤 의미냐면 주가를 이제 장 초반에 확 강하게 올려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건설을 따지고 보면 건설에서는 이런 걸 부실공사를 하죠. 부실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갭이 발생한 것은 언젠가는 갭을 메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는 언젠가도 메울 수 있다. 그리고 갭 하락이 발생한 이 자리는 또 언젠가 메울 수 있다. 이 의미는 뭐냐면 갭 상승한 자리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려 세울 때는 갭 하락이 발생한 이런 자리는 또 채우고 갈 수 있다. 이것을 일단은 염두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일봉상에서 이제 다음 주가 중요한데요. 다음 주가 저점을 잡아야 될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왼편에 보이는 이제 선행 스팬 자리인데 10만 6,500원이네요. 멀지 않습니다. 오늘 저가가 10만 7,000원이니까 10만 6,500원. 10만 6,500원에서 일단 저점을 잡아야 돼요. 저점을 잡고 돌려 세워야 되고, 일봉에서는 121선, 241선 다 깼죠. 그러니까 다음 재질을 볼 때는 주봉을 봐야 됩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120주선이 보이죠. 120주선 한번 깼다가 반등시켰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120주선을 테스트하는 게 바로 다음 주입니다. 120주선 자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자리가 10만 6,900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일봉에서 저점을 잡아야 될 자리를 10만 6,500원으로 말씀드렸죠. 근데 주봉에서 10만 6,900원이에요. 그러면 10만 6,900원이라는 가격은 없어요. 왜냐 500원 단위니까. 그러니까 10만 6,500원에서 다음 주에 저점을 잡고 돌려 세울 때, 그러니까 10만 6,500원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돌려 세우면서 10만 9,000원, 11만 원을 회복하면 이거는 이제 상승 시그널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진 않고 상승했다가 또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20주선을 자주 부딪히는 건 좋잖아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다음 주에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10만 6,500원이나 저점 자리를 확인하고 11만 원을 회복하면 11만 원 자리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하시되, 그러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1만 9천 원이 또 저항입니다. 11만 9천 원. 제가 지금 표시하는 자리 있죠. 주봉에서 11만 9천 원 자리가 저항이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단기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중기로 봤을 때는 그 자리에서 또 하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개인의 수급이 최근 한 달 동안에 1조 원이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가를 크게 올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저 10만 6천 원대에서 5천 원이나 6천 원대에서 더 하락을 하면 그거 손절을 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제가 손절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10만 6천 원대는 매수로 대응해 볼 만한 자리라는 거예요. 추가 매수요? 그렇죠. 10만 6,500원을 확인하세요. 일단 10만 6,500원. 그 자리를 매수로 대응해 볼 만하고, 그러나 매도의 자리는 너무 높게 보지 마시라. 11만 9천 원 정도로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하이닉스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 개인 수급이 많이 들어와서 주가가 힘을 많이 못 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다음 주가 특히 중요한데 다음 주 저점 잡을 자리는 10만 6,500원 확인하시고요. 단기 저항은 11만 9천 원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53회 파트너님 이렇게 굉장히 정말 정확하게 1차 저항 라인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자, 샵 0082번으로 53회이라고 보내주시면 더 정확한 공략법들 얻어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지금 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신다면 노란톡방 꼭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네. 종목이 좀 고민이 되세요? 남선 알루미늄 네, 남선 알미늄이 고민이 되시고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시죠. 4,150원에 30%.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4,150원. 4,150원이요. 네. 네, 비중은 30%요. 예. 네, 오늘 남선 알미늄 3,205원의 종가 형성해서 지금 손실 보고 계시잖아요. 어떤 게 좀 특히 네네. 고민이 되시나요? 어디 이게 좀 회복하려나 그냥 걱정이죠. 네, 저희 53회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남선 알루미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선 알루미늄 매수하신 게 쌍용차 인수와 관련된 소식을 듣고 매수하셨죠? 아니요, 그거 아니고 그냥 알루미늄 상승할 거라고 했는데 그게 그게 걸려가지고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시장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쌍용차 인수에 대한 건 한번 내려놓고 남선 알루미늄 네. 자체로만 한번 보자고요. 그럼 네. 주식을 우리가 살 때 뭐를 봐야 되냐면 재무, 재료, 수급 이 세 가지를 일단 봐야 되거든요. 네. 재무적인 거, 그다음에 네. 재료적인 거, 네, 수급적인 네. 거. 자, 재무적인 건 어때요, 남선 알루미늄이? 보셨어요? 아주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 재무적인 부분 제가 남선 알루미늄 알고 있는데 예. 적자였어요, 작년하고 재작년도에. 그래요? 점차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3,500억이거든요. 네. 3,500억. 매출액이 2천억에부터 3천억 정도. 그리고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116억. 2년 동안 적자였어요. 그러면 최근 5년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맥시멈 영업이익이 200억이고 그다음에 100억대의 영업이익이 있었고, 그럼 알루미늄은 물론 수급상에 물론 뭐 전쟁 때문에 수급상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알루미늄이 국제적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혜를 보고 있죠. 그래서 알루미늄 종목은 몇 개가 있습니다. 삼화 알루미늄, 조일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다 알루미늄 관련 종목이죠. 근데 남선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종목이어서 주가 상승이 1차적으로 나왔다가 그다음에 쌍용차 인수와 관련된 관련 종목이라 그러면서 주가 급등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적인 것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적정 주가가 있었는데 재료적인 부분이 갑자기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거예요. 그러면 쌍용차 인수와 관련 없이 이 남선 알루미늄 자체로 봤을 때의 주가의 적정 주가가 있는데 그 적정 주가 위로 오시면 오버슈팅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오버슈팅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수급을 봐야 되죠. 수급을 보게 되면 어때요? 최근 한 달 동안 개인만 샀죠, 지금. 한 달 동안에 개인만 9억을 샀어요. 거의 10억 가까이.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무, 재료, 수급 이 세 가지를 일단 봤을 때 점수를 많이 줄 수는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기술적 분석을 놓치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술적 분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남선 알루미늄이 이 저항을 뚫고 갔어요. 241선을. 왜냐하면 재료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가 터졌죠. 거래가 많이 발생해서 저항을 뚫고 갔어요. 일봉에서 241선 저항을 강하게 뚫을 때는 그다음 재빠르게 주봉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봉, 주봉, 월봉 순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주봉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저는 일목균형표를 오래 연구를 해서 굉장히 일목균형표에 저는 이제 신뢰를 하고 있는데
매물대에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남선알루미늄은 제가 누누이 4,600원부터 4,800원 사이는 매도하라고 제가 강조했던 종목이에요. 이런 매물대에 왔기 때문에. 그때는 놓쳤어요. 4,700원. 예, 제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241선 강하게 뚫고 간 주가가 241선 와서 지지를 받으려는 그런 자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 자리를 지키고 반등이 나온다?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반등 주어질 때, 반등 주어졌을 때 매도를 하셔야 돼요. 매도가는 4,150원 생각하지 마시고 3,700원부터 3,800원 사이 오면은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료는 이제 소멸됐다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쌍용차 인수와 관련해서는 남선 알루미늄을 뛰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쌍방울 그룹, 또 KG 그룹, 또 뭐 여러 그룹들이 지금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그룹에서 쌍용차를 인수한다라고 확신을 갖기 어렵습니다. 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연료 파동으로 봤을 때도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마지막 5파까지 파동을 완성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락이 한 파동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하락은요, 한 파동으로 나왔더라도 한 번은 들어준단 말이에요. 들어줄 때 매도를 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매수했던 4,150원을 생각하지 말고 들어줄 때 3,700원부터 3,800원 사이에 왔을 때 잘 끊어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만약에 다음 주에 말이죠. 다음 주에 이 241선을 깨고 하락을 하는 기운이 나온다면 그것도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여하튼 4,150원에 사셨던 그 매수 가격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줄 때 3,700에서 3,800원 사이에서는 정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선 알루미늄 4,150원에 매수하신 우리 시청자님이신데 3,700원대 가격 들어오면 매도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로 상담 고민 남겨주신 시청자님들 만나봤고요.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39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셔서 30%의 비중 갖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이신데요. 자, 오늘 종가 보니까 45만 8,500원입니다. 지금 이득을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에코프로비엠 어떻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네,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섹터와 관련해서는 선별적으로 대응해야 돼요. 에코프로비엠, 또 에코프로 LNF, 대주전자재료, 동화기업, 첨보 이런 종목들이 2차 전지 섹터에 있는 종목인데 역시 기본적인 거, 기본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재무, 재료, 수급,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죠. 재무는 볼 것 없죠. 왜냐하면 이런 2차 전지 섹터는 올해와 내년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3년에서 5년 뒤를 바라보고 가는 sek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중장기 매력은 분명히 있다는 건데 그럼 재료도 마찬가지죠. 2차 전지 부분에서 최근에 1월달, 2월달 하락했던 게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원자재 수급과 관련된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런 우려감,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대두되면서 하락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가를 들어 올렸죠. 3월 달에 주가를 들어 올렸어요. 주가를 들어 올렸는데 자, 이제 고점, 작년도에 11월 달에 고점부터 쭉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고점 추세를 벗어난 것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추세를 넘어서잖아요. 넘어서면 이 추세선이 지지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N자 패턴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에코프로비엠이 1차적으로 저항대를 만났던 것은 바로 이 구름층 하단 저항에 정확하게 맞았죠. 이런 데서는 1차 매도 대응이 맞고 매도 대응 못 하셨다? 그러면 눌러줄 때는 원래는 매수 타이밍이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올 텐데 그 다음에 이제 구름층 상단까지 가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저항은 지난 4월 8일에 한번 나왔었고 2차 저항은 제가 위에 선 그려드렸죠. 2차 저항은 이제 52만 원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2만 원대가 오게 되면 한번 매도로 끊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차트 흐름은 이렇게 보세요. 제가 추세를 그었죠. 추세선 위를 돌파하고 눌러줄 때 여기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고 N자 패턴으로 상승 나올 텐데 이렇게 나왔을 때 52만 원대가 저항 상단이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고 대응하시면 되겠고 물론 중장기 메리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봉과 월봉을 보게 되면 새로운 고점을 계속 형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아무리 좋은 섹터를 하더라도 일단 끊어가는 전략들을 다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도 52만 원대 오면 한번 끊어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들 3년에서 미래 향후 5년 정도를 보고 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고요. 수익을 가까이 보고 계신다면 52만 원대가 저항 상단이니까 이때 한번 끊어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다시 전화 상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시청자님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네, 혹시 TV 볼륨이 켜져 있을까요? 아, 네, 잠시만요. 네. 아,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아, 볼륨 네, 줄여주셨을까요? 네, 네. 자,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 되세요? 한국조선해양요. 한국조선해양이시고 매수가랑 네. 비중도 알려주시죠. 매수가는 그냥 추가 매입을 해갖고 16만 6천 원이고요. 비중은 45%, 마이너스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한 16%? 이 정도 되는 것 네. 같아요. 매수가가 11만 6천 원 맞나요? 네, 네. 한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오사무의 파트너님과 함께 고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조선해양 안내를 드릴게요. 네, 네. 제가 이제 그 저항 가격대가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기억을 해보세요. 네. 자, 한국조선해양이 오늘 120선을 강하게 뚫었어요. 네. 긍정적입니다. 이게 네. 저항인데 이 네. 저항에서 거래량이 늘고 있죠. 원래 저항대가 네. 오게 되면 거래량이 느는 겁니다. 예. 저항대를 넘어서기 위한 하나의 그런 움직임이죠. 저항대가 오면서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조선해양은 오히려 저항을 뚫고 네. 올랐단 말이에요. 아주 네. 긍정적이죠. 그런데 일목균형표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목균형표는 매물대 자리를 알려주거든요. 예. 근데 매물대의 1차 매물대 자리는 왔어요. 예. 그 자리가 이제 97,800원에서 98,000원 사이인데 오늘 예. 고점이 98,000원이었어요. 그래서 1차 네. 저항 자리에 왔기 때문에 예. 월요일 날 이 자리 부근에서 시작을 해서 혹시 음봉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파란색으로 이렇게 음봉을 볼 수 있어요. 네. 음봉을 볼 수 있어요. 음봉을 보일 때 네. 이때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를 해야 돼. 네. 바로 매수는 하지 마시고 나눠서 한번 좀 추가 매수를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가정이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음봉을 보일 때 네. 이틀 연속 음봉을 보인다? 그러면 이럴 때는 매수를 하도 좋다는 거예요. 네. 왜? 그 다음 저항 자리가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 저항 자리 뭐냐면 여기예요. 241선. 네. 앞선 시청자님께도 제가 저항 자리를 보여드렸는데 241선은 강한 저항이거든요. 네. 한국철강도 보여드렸고 디오도 보여드렸어요. 네. 그렇게 241선 향해 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일단 해양주 관련 종목들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네. 올해 좀 업황이 좋다는 건 아실 거예요. 네. 네. 최근에는 이제 물류에 대한 문제가 부각돼서 하락을 했지만 점차 해소되는 그런 분위기라서 업황은 개선될 네. 것이다라고 봤을 때 241선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한데 근데 매수가가 11만 6천 원인데 지금 네. 현재 보이는 241선은 11만 원대예요. 그러나 지금 241선이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어서 11만 원 아래의 저항이 걸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낮아질 거예요. 10만 9천 원, 10만 8천 원 이렇게 낮아질 거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월화 사이에 음봉을 보일 때 네. 추가 매수를 하셔서 매도 목표가는 10만 7천 원, 10만 8천 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평단을 좀 낮추셔야겠죠. 네. 추가적인 이런 흐름에 대한 대응이 궁금하다 그러면 제 네. 노란 톡박 들어오셔서 그 대응법 네. 또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삼호중공업 그 상장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서. 지금 삼호중공업 언급하신 거예요? 네. 중공업과 관련된 이슈예요. 예. 그 이슈는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 내용은 제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한국조선해양에 저는 가는 그림에 대해서 지금 안내를 드리는데요. 네, 네. 최근에 거래량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림을 봐서는 네.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데 주가를 핸들링할 때 네. 일방향으로 상승을 시키진 않으니까 네. 누르고 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누르고 갈 타이밍으로 저는 보는데 네. 눌러줄 때 매수하시고 네. 현재 매수가 11만 6천 원이잖아요. 네. 평단을 가급적이면 10만 5천 원 부근까지 좀 네. 낮춰보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예, 네. 그리고 단기 대응은
단기 대응은 10만 7천 원, 10만 8천 원으로 안내를 드려요. 그런데 예, 예. 중기적인 흐름은 괜찮습니다. 근데 주봉을 보시면은 주봉에서 저항대 다 보이죠? 여기 네. 120주, 그다음에 60주, 240주 계속해서 저항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고 싶다라고 네. 한다 그러면은 뭐 가져가셔도 되지만 그러나 계속 저항이 있어서 웬만하면 제가 안내드리는 10만 7천 원, 10만 8천 원에서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보셔도 괜찮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제가 저항이 이게 많으면 그만큼 현대중공업을 사실은 산 거였거든요. 네? 현대중공업을 산 거였는데 아,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상장되면서 네. 예, 그러면서 이게 지금 주가가 점점 빠지면서 예, 그런 거였거든요. 제가 이게 보유를 오래 했어요. 그럼 현대중공업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아니, 현대중공업은 안 갖고 있어요. 그렇구나. 현대중공업의 차트가 훨씬 더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요. 차트상으로는.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종목은 여러 종목이 있어요. 네. 가벼운 종목으로 가시고요. 한국조선해양은 예. 계속해서 저항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드린 10만 7천 원, 10만 8천 원의 목표가를 두시고 수익을 내시려면 10만 5천 원 이하로 평단을 낮추시는 노력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이 고민이셨던 우리 시청자님, 일단 평단가 조금 낮추시고 10만 7천 원에서 10만 8천 원대 매도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도 바로 만나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참 좋으십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 되세요? 라온테크를 했는데 자꾸 빠져요, 그게. 주가가 자꾸 흘러내려서 고민이 되시는군요. 매수가가 네네. 어떻게 되시나요? 49,000원요. 네, 매수가는 매수가. 49,000원이고 비중은요? 40%. 40%. 네, 지금 오늘 종가 보니까 47,050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오늘도 하락하는 흐름 보였고. 네. 자, 오사무엘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최근에 사셨나 봐요, 라운테크를. 네네네. 네, 최근에 사셨고 52,000원 상승하는 것까지 보셨어요? 네네. 그때 매도를 못 하셨고 네네. 네, 지금 3일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자, 뭐 증자한다고 무상 네네네네. 증자한다고. 자, 라운테크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라운테크가 2,300억의 시총이거든요. 예. 근데 이 회사가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건 알고 계세요? 네네. 네, 실적이 엄청 좋아지고 있죠. 올해 추정 영업이익이 126억입니다. 매출액이 594억인데 영업이익 126억. 자, 반도체인데 영업이익률이 무려 20%가 넘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계속했던 건데요.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지금 자리가 된 거예요. 차트를 보시면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고점이 나왔던 고점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연결하면 어때요? 만나는 거 보이시나요? 네네. 예, 보이죠? 네. 고점을 연결한 추세 연결선에 정확하게 부딪힌 겁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 대응을 했어야 돼요. 그 52,000원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 이렇게 네. 고점을 만났을 때, 추세 연결선을 만났을 때 주가가 바로 세워지질 않고 조정을 보이죠. 네. 2022년도 올해 1월 달에 고점이 나왔을 때 한 달 정도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네. 주봉에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만나서 횡보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주가가 이제 횡보하면서 움직일 텐데 이제 47,050원인데요. 49,000원대는 한 번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52,000원대를 도달하는 것은 단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항을 부딪힌 주가가 좀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는 숨고르기가 필요한 겁니다.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보고 대응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선 주가를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49,000원까지 기다리기 좀 뭐 하시면 48,000원대 한번 끊어가는 전략도 괜찮고 지금 주가의 흐름은 이제 일봉에서 보게 되면 기준선이나 21선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거든요. 44,000원대까지. 네. 그러니까 적절하게 끊어주고 저점 매수 공략을 해야 됩니다. 저점 매수에 주력하시고요. 48,000원 정도 들어주면 일단은 정리하고 탈출했다가 저점에서 다시 공략하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상증자를 받는 게 유리할까요? 안 받는 게? 무상증자는 무조건 받아야죠. 무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무상. 무상증자는 그냥 받아야죠. 그냥 주는 건데 무상인데요. 그러니까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공짜로 그게. 주는 주식은 받아야 되죠. 또 무상증자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랐겠죠. 그러니까 무상증자는 네. 받으시고요. 그리고 주가는 이제 약간의 이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3일 정도의 음봉을 보여줘서 한 번은 들어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47,500원부터 48,000원 사이 오면 한번 정리를 하시고 네. 주가 빠졌을 때 한번 저점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럼 저점이 어디냐라고 궁금하시면은 또 계속해서 저희 톡방이 들어오셔서 노란 톡방이 들어오셔서 질의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한 좀 답변을 드릴게요. 네네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들고 가도 괜찮합니까 계속? 뭐 들고 가시는 근데 제가 이제 저항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네네. 저항들을 그려드렸잖아요. 네네. 그럼 저항을 맞고 빠지는 거 그런 거를 좀 견디실 수 있다면 네. 들고 가셔도 괜찮은데 그러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라운테크가 고민이셨던 우리 시청자님인데 매수가인 49,000원 한 번 더 올 수 있기는 하지만 최근 고점이었던 52,000원까지는 당분간 힘든 만큼 저점 매수하셔서 평단가 낮추시고 48,000원대에 매도하는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다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남겨주신 종목 SD 바이오 센서고요. 57,661원에 매수를 하셔서 10%의 비중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SD 바이오 센서 오늘 흐름 보니까 4.72%가 흘러내려서요. 48,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좀 손실을 보고 계신데 어떻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네, SD 바이오 센서 대응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진단키트 관련 종목이죠. SD 바이오 센서, 또 휴마시스, 또 랩지노믹스, 얼라인드 이런 종목들 다 진단키트 관련 종목인데 우리가 시장 분위기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로 가고 있습니까? 거리두기 제한을 이제 완화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죠. 물론 진단키트 수요는 어느 정도 이어지겠지만 이제는 반대적인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여행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또는 맥주 같은 이런 음료, 이런 식음료 이런 종목들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진단키트는 외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꼭 생각하시고 그러나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수급상에서 보게 되면 최근 한 달 동안에 외국인이 720억을 샀어요. 724억, 그죠? 외국인이 샀고 개인들은 팔았어요. 기관도 팔았고. 그럼 외국인이 이만큼 샀다 그러면 한 번은 어떻다? 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들어줄 수 있다. 그때는 탈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수가가 지금 57,000원대이죠. 그런데 파동을 보세요.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그 다음에 크게 올랐다가 빠졌다가 그렇죠? 자, 그러면 고점에서부터 어떻게 움직였어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자, 상승 파동은 5파동으로 전개되기도 하고, 또 하락 파동은 3파동, A, B, C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 때는 A, B, C, D 5파동으로 빠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때도 일방향으로 빠지지 않고 올랐다 빠지는 거예요. 그럼 한 번은 들어준다. 들어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때는 탈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탈출하셔야죠. 자, 주가가 이제 121선을 하회하고 빠졌죠. 그리고 오늘은 또 안 좋은 음봉이에요. 아래꼬리 길게 달면 좋았지만 아래꼬리 길게 단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가를 한 번은 들어줄 거예요. 누가? 외국인이 한 번 들어줄 때 빠져나오셔야 되죠. 그 자리가 이제 55,000원 전후한 자리예요. 이 자리에선 정리하십시오. 57,000원대 사셨는데 54,800원부터 55,000원 이 사이에 오게 되면 정리를 하십시오. 네, SD 바이오 센서 진단키트 관련 종목인데 최근에 오늘 또 이야기가 나왔죠. 거리두기 완화한다가 아니라 이제는 해제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 들어줄 때 탈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남겨주셨고 54,800원에서 55,000원대 정리하는 그런 대응법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 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한국 프렌즈야. 네, 한국 프렌즈고. 자,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시나요? 3,200원. 3,200원의 비중은요? 10%. 10%요. 오늘 네. 3,185원의 종가 형성에서 지금 약손실 보고 계시네요. 네. 자, 어떤 게 좀 특히 고민이 되시나요? 뭐 언제쯤 올라가려고 싶어서 신경이 쓰여가지고 물어보. 네, 매수가 이상으로 언제 올라갈지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오사무엘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한국 프렌즈 결론적으로 잘 사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잘 사셨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거를 기억하세요. 주가는 그림자, 거래량이 실체예요.
네. 주가가 실체가 아닙니다. 거래량이 실체예요. 근데 한국 프렌즈 보세요. 주가 움직일 때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이 확 늘었죠. 네. 이 확 늘었어요. 근데 어디서? 저항대에서 거래량이 늘었는데 그 저항대에서 빠지지 않고 오늘 들어줬잖아요. 그죠? 네. 양봉을 세웠어요. 그럼 이거는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야 되는 자리를 말씀드립니다. 바로 3,400원대예요. 정확하게 3,400원에 매도 대응을 하지 마시고 3,380원 이런 데서 매도 대응을 해보세요.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 구름층 상단에 저항 역시 3,400원대를 가리키죠. 이런 자리가 다 저항대고요. 그리고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보십시오. 정확하게 어디가 닿아요? 3,400원대가 닿죠. 네.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다. 저도 3,200원대는 사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당 200원 정도의 수익은 저도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예. 3,380원 정도의 매도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개의 예. 저항대, 일봉에서 바라봤을 때 매물대, 두 번째 주봉의 구름층 상단, 그다음 세 번째 수세 연결 상단 연결 고점의 연결선이 그 자리에 닿고 있다. 세 개의 저항을 한 번에 뚫기는 어렵겠죠. 이렇게 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한국 프렌즈가 고민이셨던 우리 시청자님, 주가는 거래량이 실체인데 저항대에서 거래량이 는 만큼 상승 가능성 높다. 3,380원에서 매도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상담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오 리더스 고민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9,080원, 비중은 20%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종가 보니까 8,470원이어서 우리 시청자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까요? 네, 바이오리더스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바이오리더스 굉장히 쉽지 않죠.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안전한 저점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매수하고자 하는 유혹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동안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횡보 기간 동안에 누가 이 주식을 샀을까요? 주로 개인이 샀다는 거죠. 한 달 동안 115억의 매수, 개인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물론 바이오리더스는 자궁경부암에 대한 치료제 그런 재료가 있죠. 외국인도 틈틈이 삽니다. 한 달 동안 16억 샀죠. 그러나 기관이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 매물이 쏟아지고 있어서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쉽지 않은 그림이에요. 쉽지 않은 그림이다. 왜냐하면 61선 저항을 맞고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61선 회복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 긍정적인데 그 저항을 맞고 빠지면서 이제는 저점을 깨는 흐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위험 신호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주봉을 보십시다. 주봉을 보시면 120주선을 향해 가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저점은 일봉에서 이제 전저점이 어디냐면은 저가가 8,000원이에요. 8,000원. 자, 8,000원을 깨면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고점을 경신하잖아요. 저점을 경신하면 또 바로 하락하는 것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가가 또 저점을 깨면은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8,470원인데 8,000원을 깨고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제 확인하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8,000원을 깬다는 신호는 주봉에서 120주선을 간다는 신호거든요. 120주선이 7,500원대예요. 근데 왜 제가 확인하라는 말씀 드리냐면 전저점을 안 깰 수도 있잖아요. 전저점을 안 깨고 돌려 세웠을 때 그때는 다시 또 61선을 향해 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인데 그렇지 않고 전저점 8,000원을 깬다. 그러면 깨는 걸 확인하고 반등 나왔을 때 반등 나오면 8,200원에서 8,400원 사이 한번 반등이 나오겠죠. 그때는 정리하시라는 말씀. 왜냐하면 전저점을 깨면은 주봉에서 120주선을 향해 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대응하면 됩니다. 8,000원을 깨면 반등 나왔을 때 손절. 그리고 8,000원을 안 깨고 반등이 바로 나왔을 때는 61선을 바라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리더스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안전한 저처처럼 보이지만 8,000원 깬다는 신호가 나올 때 반등 나오면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오사무엘 파트너님과 함께 굉장히 딥한 종목 상담들 이어갔는데요. 오늘도 정말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주시면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오늘 방송 접수하셨는데도 좀 도와드리지 못한 분들 노란톡방에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자, 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계속해서 또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유소 2부 오늘 종목 상담으로 꾸려졌는데 3부도 역시 종목 상담 진행되니까요.
02-3153-1611번으로 계속해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주유소 2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